With you, I can't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With you, I love the way that you 안녕하세요. 동생남입니다. love me today.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죠. 비도 내렸다 안 내렸다 하고 무슨 동남아 같은 날씨였는데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3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고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경험도 쌓고 뭐 그러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구독해 주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됐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면 어차피 또 조회수도 안 나오고 힘은 힘대로 빠지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시간에 영상 만들다 보니까 영상 퀄리티는 퀄리티대로 떨어지고 또 뭔가 채널의 운영 방향 같은 것들도 틀어지고 해서 과감하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해요. 일단은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 1회 매주 수요일 밤,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2시에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업로드 할 거고요. 영상은 영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실 수 있게 마치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들으실 수 있게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자료 없이.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을 했냐면 제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제 얼굴을 굳이 계속 노출하면서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엄청 바쁘시죠? 일도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애도 봐야지, 놀러도 가야지, 운동도 해야지.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영상을 보게 만드느라 그 시간을 뺏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영상은 뭐 운동하시다가 아니면 이동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라디오처럼 귀로 들으실 수 있게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차피 제 채널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채널은 아니고 그냥 저의 어떤 경제에 관련된 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채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영상을 안 보여드려도 충분히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듣기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죠. 그럼 오늘 첫 번째 별이 빛나는 밤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돈을 생각하는 남자 돈생남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냐면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 중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은 지금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인데 바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죠. 이 기사가 엄청 많이 도배가 됐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방향성은 같구나. 어떤 방향성이죠? 바로 반세계화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좀 독특해요.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중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중국이라 그래서 홍콩, 마카오, 대만 다 중국으로 바라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공표를 한 상황이죠. 근데 그 대만에 낸시 펠로시가 방문한 거예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반중국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차잉원 대만 총통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중요하고 우리는 대만의 안보를 위해 함께 일한다. 즉 대만은 미국 편이다. 대놓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식으로 분위기를 가져간 거죠.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바이든은 낸시 펠로시가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랬을 확률은 좀 낮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문제를 한마디로 이 사단을 만든 거는 미국이 만든 거예요. 먼저.
분명한 거죠. 그럼 미국이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왜 굳이 또 이렇게 중국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가에 대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홍콩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만일 그곳에 미군이 주둔하거나 미군의 어떤 군사 무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중국 턱 밑에다가 권총을 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고, 또 대만 해협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물자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항로가 다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매우 중요한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대놓고 중국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대만, 하나의 중국, 뭐 웃기지 마, 건들지 마,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죠. 대만 하면 또 TSMC라고 아시죠? 반도체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어떤 그런 미래 세상에는 반도체 싸움이에요. 뭘 하든 반도체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반도체를 얼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냐. 특히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명칭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공급망에 대한 어떤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갖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IPEF 기억나시나요? 그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 더 고조될 거다.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변함이 없어요. 이번 사건은 그런 어떤 방향성을 확신시켜주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커지게 되면 어떤 공급망, 즉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악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세계 GDP 1, 2위 국가 간의 갈등은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 방향성 자체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쓸데없이 금리만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스스로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과거에도 어떤 미국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원 물가만 바라본다면서 금리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CPI, 즉 원유값 상승에 의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뭐 사우디 가는 척 하면서 별로는 별 소득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략 비축률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생각보다 전략 비축률 자체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는 계속 반세계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반세계화는 계속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다, 구조적으로. 그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미국 권력 제3위 낸시 펠로시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냥 반세계화, 어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고 어떤 문제들을 계속 야기시킬 수 있다. 그냥 그게 포인트니까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BBB 법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Build Back Better라 그래서 더 나은 재건, 뭐 이런 의미인 건데, 원래 이 법안을 추진을 했는데 조맨친이라는 상원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 반대로 민주당인데 반대로 요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금액을 낮춰갖고 조맨친 상원의원이 동의를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통과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 우리나라 돈으로 481조 원이 투입이 되게 되거든요. 481조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이런 게 어디에 지원이 되냐면 전기차 살 때 세금, 세제 혜택이 지원되고,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배터리 등 그런 거에 대한 세금 공제 해주고,
메탄 배출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 관련,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 풍력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친환경 관련주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이죠.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저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현대기아차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앞으로 이제 그런 회사들끼리의 어떤 피 튀기는 싸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전기차 시장의 미래는 아직 창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뭐 소재 장비 당연히 다 관련성 있겠죠. 그리고 태양광 풍력 관련된 어떤 업체들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미래에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미국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죠. 계속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갈 거고, 만일 뭐 경기 침체로 가는 상황이 있어도 다른 종목들보다 확실히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방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일 빠르게 8월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주들은 더 상승세를 한번 탈 확률이 높다고 보고,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정말 더 길게 계속 보유하는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그냥 테마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실적을 좀 챙겨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로 좀 이제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바로 바닥론. 바닥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즘 주가가 조금 상승하면서 매스컴이나 어떤 주위에서 바닥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바닥 아니다. 바닥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너무 밤이 또 늦어지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회사들 지금 좀 가격 쌀 때니까 조금씩 매집하시는 거,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매집하시는 거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바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악재가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터지지 않은 것뿐 언제든지 다시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매주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기술적 반등이니까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돈을 생각하는 남자였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